모두의 예상을 빗나갔던 철이랑 옷이 팔아 절벽에서 떨어진 쫑이가 소봉이의 비밀무기 낙하산을 사용해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장난식으로 말했는데 역시 아니었습니다. 챗 에피셜은 매번 틀리죠. 그리고 이 모든 게 쫑이와 병인이의 주작인 줄만 알았건만 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했죠. 드라마의 시작부터 애타게 쫑이를 부르던 소봉이를 비추며 시청자들의 마음에 대못을 꽂더니 결말에 가서는 우리 최상궁에게 죽음의 위기를 부여하고 소봉이와 병인이의 막장급 전개라니 이거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리라고 이러는지. 어차피 일주일 기다려야 하니 아쉬운 마음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스토리를 정리해봅시다. 중간에 역사적인 배경 지식이 들어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마는 시작부터 너무 슬펐습니다. 쫑이를 떠나보내는 소봉이,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던 쫑이, 이에 급하게 가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던 소봉이. 이 장면 너무 짠하지 않았나요? 궁 곳곳을 돌아다니는 소봉이 장면이 이어지며 소봉이가 과거 쫑이와의 기억들을 되짚는데 지난 1화부터의 내용들이 오버랩되며 이제 이 드라마가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괜스레 적적했습니다. 그리고 소철 커플의 행복한 모습들을 보니 도대체 이거 끝나면 뭐 보나 하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후궁들과 몸으로 말해요를 하던 장면에서는 모든 걸 기승전 쫑이로 결론 짓는 소봉이도 정말 짠했죠. 괜히 이번 회차의 제목이 기억의 역습이 아니더군요. 드라마 속 날씨가 겨울이라 배우들 입에서 입김도 나오던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며 이것도 이것대로 짠하고 이번 18화 완전 시청자들의 마음을 찡하게 만들었던 회차라고 생각합니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는 법, 그래도 마냥 슬프기만 한 회차는 아니었는데요. 호르몬 변화로 인한 감정 기복으로 소봉이가 만들어내는 코미디와 주변 인물들, 특히 소봉지의 코미디가 정말 재밌었죠. 마마를 닮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홍현희의 말을 싹둑 자르며 탕약을 건네던 최상궁은 진짜 소봉이 물먹이는 데에는 완전 고수가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후궁들과의 놀이에서 호랑이, 토끼, 개 모든 문제에 쫑이를 답으로 말하던 소봉이와 바늘에 찔리자 호르몬 탓을 하며 갑자기 울던 소봉이의 연기 너무 좋지 않았나요? 분명 울고 있는데 OST도 분명 슬픈데 왜 그리 웃기던지, 우는데 이유를 모른다며 억울해하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이번 회차에 모두에게 빅재미를 주었던 장면이 있었죠. 총 2가지였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제작자분들의 자사 광고입니다. 바느질을 하던 소봉이가 이렇게 말했죠. 철종이니까 CJ. 제가 조선의 왕들을 다 생각해봤는데 철종 말고 C로 시작하는 왕이 없어요. 철인왕후라는 소재를 잡은 이유가 CJ의 자사 광고를 하려는 큰 그림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절묘한 PPL이라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사극이라서 PPL이 가능할까? 저번 삼양라면도 정말 신박했는데 이젠 불가능하지 않을까 했는데 도대체 CJ 광고가 몇 번이나 언급되던지 정말 약을 빨았구나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모두가 궁금했던 그 장면, 과연 유레카의 정체는 무엇인가? 여자의 시체라서 쌍용 드래곤볼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남자의 시체인 것 같고 소봉이가 발견한 유레카는 크기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 장면도 정말 웃겼다. 특히 코난으로 빙의한 소봉이가 쫑이가 살아있다는 진실을 말해도 이를 믿지 않고 소봉이를 위로하던 소봉지의 장면도 정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여러 코미디들이 있었죠. 쫑이의 죽음에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기 위해 오늘 밤 연기 대상은 나야 하며 대왕대비와 조대비 앞에서 목 놓아 울던 소봉이, 자물쇠를 부수던 홍별감, 우리 아기 개귀여워 하고픈 거 싹 다 해라, 신박한 사자성어 실력을 뽐내던 소봉이, 궁을 탈출하던 과정에서 최상궁이 선보였던 사약한 사발 시원하게 들이키고 하던 판소리, 쫑이를 찾으러 온 건지 소풍을 온 건지 구분이 안 되는 새 여자의 야반 도주까지. 이렇게 정리해보니 지난 회차에 떡밥을 푸는 와중에도 은근 재미있던 부분이 많았던 회차가 이번 18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역사 배경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이번 회차에 다소 낯선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했죠. 우선 상의복입니다. 쫑이의 사망 소식으로 조선의 왕이 승하했습니다. 이에 상선이 상의복을 3번 외치며 왕의 용포를 흔들죠. 여기서 한자 복은 다시 복자입니다. 왕이 승하하면 내시가 생명을 상징하는 동쪽 지붕에 올라 죽음을 상징하는 북쪽을 향해 왕의 용포를 흔들었던 게 바로 상의복 절차죠. 이는 죽었던 왕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뜻이며 상의복 절차 기간인 5일 동안 대개의 왕실의 큰어른인 대왕대비나 대비에게 통치권이 주어집니다. 드라마 속 병인이와 순왕후가 이야기했던 전통에 대한 이야기가 이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건 창덕궁 인정전 위에서 내시가 옷을 흔들었던 방향이 남쪽이라는 겁니다. 제가 본 게 맞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고증은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더불어 이곽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곽지사는 나라를 위해 왕을 폐위하거나 다시 옹립하는 일을 말합니다. 즉 영모를 꾸몄다는 걸 비유하거나 영모의 죄를 물을 때 사용하는 단어죠. 중국사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병인이는 조문과 김문의 돈독한 동맹을 위해 두 가문이
함께 모의하여 철종이에 대한 역모를 꾀했다는 통문을 만들어 두 가문의 확실한 협력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추후 어느 한 가문이 분란을 일으키면 이를 정치적 수로 활용해 가문들 간의 권력 투쟁을 막겠다는 것이죠. 근데 약간 자기적이지 않나요? 갑자기 역모라니. 그래서 머리를 굴려봤는데 사실 이 단어가 이번에 처음 등장한 게 아니었습니다. 커뮤니티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8화 가족이 역모로 몰린 쫑이의 어린 시절, 쫑이네 가문은 이곽지사의 명분으로 처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설을 써보자면 혹시 이번 이곽지사라는 계략이 사실 쫑이의 계략이라면 두 사람 사이에 커넥션이 있었던 거라면 자기 가문을 몰살시킨 사람들에게 똑같이 복수해주겠다던 쫑이의 계획이라면 혹시 이게 똥침이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왕의 자리를 공석으로 만든 후에 신하들을 역모로 모는 것까지 병인이와 짜고 친 고스톱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삼배로 만든 장례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그게 나온 것처럼 조선시대에는 상복으로 삼배옷을 입었으며 촌수에 따라 상복을 입는 기간, 상복의 재질 등이 달라집니다. 가까운 친족일수록 상복을 길게, 슬픔이 클수록 삼배가 거칠었다고 합니다. 아마 드라마 속 왕실에서 입었던 삼배옷은 엄청 거칠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좀 불편했던 장면을 이야기할게요. 이번 회차에서 순원왕후는 왕좌에 앉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신하들 다 보는 앞에서, 심지어 국상 중에 아무리 김씨의 세상이라도 그렇지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에는 조선은 왕조국가입니다. 세도정치식이라고 하나 왕이라는 자리에 대한 무게감은 알고 있을 거예요. 왕조국가의 사상을 가진 인물이 신하들 다 보는 앞에서 왕좌에 앉는다. 아무리 순원왕후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도 이건 정말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뇌피셜을 풀어보죠. 우선 쫑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쫑이는 동학의 우두머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쫑이를 구해준 사람은 담양의 아빠가 맞다고 봅니다. 지난 2화를 돌려보니 수염의 모양, 귀의 형태, 눈과 눈썹의 모양 등 여러 부분이 일치합니다. 때문에 이번에 등장한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왼쪽 눈에 상처가 있는 걸로 봐서 2화 때 썼던 붕대는 당시 눈을 다쳤던 게 아닌가 합니다. 다시 쫑이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쫑이는 담양의 아빠의 서신을 몰래 훔쳐봤습니다. 내용을 해석해보니 충청남도 목천현까지 도착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검색을 해보니 충청남도 목천현은 충청도 동학교도들이 활동하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지금의 천안시라고 해요. 정리하면 담양의 아빠를 통해 쫑이는 담양이를 만난다. 왕이라는 신분이 밝혀지고 동학교도들은 쫑이를 싫어한다. 하지만 담양이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동시에 목천현에서 과거 비밀군단들을 만난다. 그들은 동학의 핵심 인물이 되어 있었으며 이에 교도들은 쫑이에 대한 경계를 푼다. 쫑이를 대장으로 삼고 예상치 못한 세력과 함께하게 된 쫑이는 이들과 힘을 합쳐 세도 정치를 척살하기로 한다. 이 과정에서 병인이의 도움으로 군사들을 따돌리고 쫑이에게로 간 소봉지가 동에게 참여했고 소봉이의 비밀무기가 개발되며 군사력이 증가한다. 병인이의 이곽지사 계략에 말려들어 한양에 갇힌 신하들은 쫑이와 소봉벤저스와의 싸움에서 패배한다. 저는 이 결말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통문에 이름을 썼던 병인이도 아마 쫑이가 살려줄 것 같아요. 결론, 해피엔딩. 마지막으로 우리 최상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들은 최상궁이 죽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나 볼 수 없는 TVN의 유료 회원 전용 에필로그인 대나무숲을 준비하라고 보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이기 때문이죠. 아마 인스타 사진을 통해 이미 스포가 되었듯 죽을 위기의 최상궁을 소드마스터 대령숙수가 구해줄 듯 합니다. 즉 걱정하지 마시라. 최상궁은 살아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나저나 이번 회차도 다소 갑작스러운 전개를 보여줬기에 좀 혼란스러웠다는 게 다소 아쉬운 점인데요. 아무래도 그간 코미디를 이유로 전개를 게을리했기에 이번 주 회차가 너무 휘리릭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대략 4-5번의 풀 이야기를 고작 2회 만에 풀어버려서 이해하기 바빴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물들의 감정 묘사에 대한 부분도 너무 생략된 게 많아서 아쉬웠던 게 이번 주 회차이기도 했죠. 특히 화진이 말입니다. 이번 회차를 보니 쫑이의 사망 소식에 슬퍼하고 쫑이가 살아있다는 소봉이의 말에 다시 안정을 찾는 화진이를 보니 짠하긴 하더라고요. 충분히 좋은 캐릭터가 될 수 있었는데 너무 묘사가 없었던 게 아닌가 합니다. 일단 이 드라마의 결말까진 봐야 이번 주 전개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나올 듯하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의 작품성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 리뷰 혹은 뒤풀이 생방에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자면 극중 등장한 안동 김문의 또 다른 대안 민흥대원군 이경원은 가상의 인물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운공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